출생통보제가 뭘까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아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내국인만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이 유령아동이 되어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5년에서 2022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약 6,000명 중 4,000명은 외국인 아동이었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 이후 제대로 보육받지 못하거나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기로 이런 일들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취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 승인을 해야 하고 재산과 채무의 많고 적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한정 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겠지요.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의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의 포기를 해도 포기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한정승인과 다른 특별한정승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모르고 단순 승인을 했는데 추후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할 수 있다는 한정승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단순 승인을 했는데 한참 후에 피상속인에게 많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지요. 유류분이 뭘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처분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앞에 정의가 좀 복잡했지만 유언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상속인에게 최소한은 보장해준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원래 자기 받을 것의 2분의 1 정도는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원래 받을 액수의 반 정도 주면 나중에 자식들 간에 소송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상속 분쟁이 있는 의뢰인들에게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자식들이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어디까지일까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즉 상속 1, 2, 3순위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4순위인 사촌 이내의 친족은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순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는 1, 2순위와 동순위. 그리고 3순위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민법 개정으로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 40년 전에 생긴 것인데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 계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위헌 결정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유류분권도 없습니다.